이제 마지막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한 나라가 저물어가던 구한 말 1895년이죠. 당시 조선의 팔도제가 폐지되면서 강원 가명의 관하로서의 기능도 끝나게 됩니다. 다만 그 공간은 사라지지 않았죠. 옛 강원 가명 일대에는 대신 대한제국의 지방군대 본부 원주 진위대가 설치됩니다. 행정의 공간이 나라를 지키는 군사 공간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한 인물이 들어오게 되니 바로 민긍호입니다. 원주 원시인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던 그는 좋다. 이 한 몸 대한제국의 공헌을 한번 해보겠다. 입대다. 하고 1897년 원주 진위대에 입대합니다. 그는 고성, 춘천 분견대를 거쳐 1901년 원주 진위대의 특무정교에 이릅니다. 특무정교란 병사들을 직접 통솔하던 상급 부사관이죠. 오늘날의 주임 원사처럼 실제 부대를 움직이는 현장 실세였습니다. 새로 특무정교님 오셨다며 얼굴을 못 봤... 자, 여기 얼굴이다. 충성! 개인으로는 점점 직위가 올라가던 그였지만 안타깝게도 나라 전체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치명적인 일격을 날립니다. 바로 정미 7조약을 통한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었죠. 나라의 군대가 해산된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국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제까지 나라를 지키라고 훈련받은 대한제국 군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내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 했건만 무기를 내려놓고 흩어지라고? 전국 각지의 군인들은 분노했고 이는 일제에 항거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번져갑니다. 원주 진위대의 민긍호 역시 결의하죠. 내 나라의 군대가 해산되는 건 볼 수 없다. 일제에 맞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1907년 8월 민긍호는 원주 진위대 병사들과 함께 의병에 가담하죠. 진위대 무기고를 열어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들은 정미 7조약과 군대 해산에 대항한 정미의병의 일원으로 봉기에 참여합니다. 민긍호의 부대는 정규군 출신으로 훈련 수준이 높았죠. 당시 전국 의병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했던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일제의 통제력을 끊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통신을 끊고 지방의 치안 담당 기관을 교란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원주 우편 취급소와 일본 경찰, 수비대 등 원주를 통제하던 기관을 공격하는 일이었죠. 일본군은 이에 놀랍니다. 이 무슨... 야야, 기관총, 공병 다 보내서 진압해. 그렇게 일본군은 중무장한 2개 중대를 증파합니다. 하지만 민긍호 부대의 조직적인 움직임 때문에 초기 진압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민긍호 부대는 단순히 분노한 백성의 집합이 아니라 훈련받은 군인들이 중심이 된 조직적인 저항이었죠. 민긍호의 항전은 원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좋다. 저항이 효과가 있으니 이제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간다 하고 원주에서 시작해 서쪽으로는 죽산과 장호원, 북쪽으로는 홍천, 동쪽으로는 강릉, 남쪽으로는 충주와 단양까지 활동 범위가 확장됩니다. 민긍호와 휘하 연합 의병들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벌였죠. 그렇게 민긍호 부대는 약 7개월 동안 100여 회의 전투를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한편 전국 각지에서 싸우던 다른 의병들은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되죠. 동지들, 각자 흩어져 싸우지만 말고 서울로 갑시다. 일제의 통감부가 있는 서울로 진격하자는 바로 서울 진공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907년 말 전국 각지의 의병부대가 연합합니다. 이른바 13도 창의군이 조직된 것이죠. 이때 민긍호는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관동 창의 대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렇게 의병연합군은 비장한 결의를 품고 서울로 진격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 진공작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의병의 무기와 탄약은 일본군에 비해 너무나 열세였습니다. 지휘체계와 보급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죠. 결국 일제의 공세 속에서 13도 창의군은 흩어지고 맙니다. 민긍호 역시 장렬한 최후를 맞습니다. 강림전투에서 그는 일본군 측에 포로로 붙잡혔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대한제국군 출신인 권중익이라는 사람에게 사살되고 맙니다. 그는 일본 경찰로 전직한 사람이었죠. 내놈, 어떻게 대한제국군 출신이... 그러나 민긍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민긍호의 가족은 만주에서 안중근의 보살핌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본인을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 일컬었던 안중근은 민긍호를 민동지는 영원한 대한의군의 진위 대장이요 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는 민긍호 같은 의병들이 단순한 민간 무장 집단이 아니라 대한의 군대를 이어 싸운 이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긍호의 가족은 연해주로 이동하죠. 그러나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게 됩니다. 해방 뒤에도 귀국하지 못한 그의 후손들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민긍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카자흐스탄의 올림픽 영웅이 됩니다. 바로 소치 동계올림픽 동메달에 빛나는 데니스 텐이죠. 그는 고조할아버지 민긍호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고조할아버지 민긍호를 나는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원주에서 시작된 의병의 역사가 만주와 연해주, 카자흐스탄을 거쳐 한 후손의 기억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대한제국군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흐름 속에서 민긍호는 대한민국 국군보다 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선배격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정미의병의 정예부대를 이끌었음에도 그 이름이 충분히 조명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의 정신을 다시 알리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